자, 방금 보신 대로 임금 픽스제를 둘러싼 줄 소송에서 부산적 공기업들이 전부 패소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제도의 실효성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슬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임금 피크제야 도입된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일본이 사실 그 제도의 틀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한 설명부터 잠깐 들어보죠. 네, 임금 피크제는 2015년도에 이 정년 연장과 함께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 60세로 정년이 늘면서 인건비 문제라든지 신규 채용이 감소하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배경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정부 지침으로 도입한 것이 임금 피크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년 이전 나이부터 임금을 점차적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 건데 말이 조정이지 예. 사실상 이제 깎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년이 58세인 사업장에서 60세로 정년을 2년 연장한다고 쳤을 때 네. 58세나 59세부터 임금이 줄어들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보장 혹은 연장과 임금 삭감을 바꾸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면은 정년을 늘린 대신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 언뜻 듣기에는 회사 나갈 바에 좀 더 다니고 임금을 또 받고 회사는 인건비 줄이고 서로 득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예. 임금 피크제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형태가 있고 정년을 유지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예. 연장형은 말 그대로입니다. 이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거고 유지형은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을 삭감하는 거죠. 네네. 말씀하신 대로 정년을 연장하는 거는 그럼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58세까지 일하던 사람이 60세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59세부터 임금을 덜 받는다는 건데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별 문제가 없으려면 노동의 양이 줄거나 시간이 줄거나 아니면 강도가 줄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일은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업무량은 그대로 두면서 임금을 깎는다. 이거는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심지어는 정년 연장을 한다면서 58세가 아닌 더 전 55세나 56세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도 많은데 예. 이렇게 되면 위법의 소지가 더 커지겠죠. 네네. 그러니 정년 유지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정년이 늘지도 않았는데 업무량은 건드리지 않고 임금만 줄인다. 그렇게 되면 이건 나이를 차별하는 거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재판부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법칙도 있고 사실은 임금이 줄었으면 그만큼 이제 일도 줄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관련 소송이 지금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산은 다 진 걸로 나왔는데 회사 측이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체적인 경향은 사용자 측이 패소하는 좀 흐름이긴 한데요. 반대로 이기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형태 중에 정년 연장형을 한 경우에 한해서인데요. 지난해 6월에 KT에서 임금 피크제 소송이 있었는데 예. 이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렸는데 56세부터 점차 임금을 깎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정년 연장 이전의 급여와 임금 피크제 시행 이후의 급여를 비교했더니 임금 총액의 측면에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된 점이 확인된다면서 이러면은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인데요. 그러니까 연봉은 줄어도 그 회사 더 다니면서 돈을 결국은 더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보니까 이 판결이 앞으로의 임금 피크제 소송의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오늘 저희가 보도해 드린 대로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이에요, 무효. 그러면 이 제도 지속성, 제도 보완에 대한 고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당연합니다.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임금 피크제는 위법한 제도가 되는 셈이니까요. 네. 그리고 무효 판결을 받은 도시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은 당연히 임금 피크제를 손봐야 합니다. 왜냐? 소송에서 지고 원고들에게 이제 물어야 하는 이 배상액 결국은 부산시 예산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이 보상 조치를 세심하게 만들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든지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임금 피크제를 포기하는 게 맞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앞으로 정년 연장이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임금 피크제가 필요한 제도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무의미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사실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제도가 시작됐을 때 고령화에 대응하는 그런 방안인데 그렇습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그 인건비를 깎는 데만 주안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법원 판결의 핵심 같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